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일 밤 8시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세계적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이재명 트럼프 회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관세 갈등을 일단 봉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시진핑 회담이 있었고 만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난 뒤에도 시진핑 주석은 이틀 동안 경주에 더 머물면서 연설을 할 때마다 이 관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세계가 그런 갈등을 뿌리치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주 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추종하는 종속적인 국가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누르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1977년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개방 노선으로 이끈 이후부터 중국은 연평균 10%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는 구매력 기준으로는 GDP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문화, 예술, 요사이는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과 맞짱 뜨는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미국 고립주의, 미국 최고, 미국 고립주의를 선택을 하면서 이 세계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시진핑이 더 앞서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역사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고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에는 더 이제 발전할 것도 없다 해가지고 The End of History, 역사 발전이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바로 이때 미국에서 위기가 일어나서 트럼프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참 괴물과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웃한 캐나다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또 동맹국을 그렇게 하대를 하고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욕보이고 그런가 하면 푸틴 앞에 가서는 쩔쩔매고 이렇게 되니까 기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정치, 미국의 가치관이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갔는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듬직한 시진핑의 역할이 더 눈에 띄게 된 게 바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당은 그러나 굉장히 유능합니다. 일당 독재니까 복수정당도 없고 선거도 안 하고 하지만은 중국 공산당은 과거 어느 나라 공산당보다 유능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진흥시키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서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의 관계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오늘 이재명, 시진핑 두 사람의 오랜 대화가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연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MOU 6건과 계약서 1건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식도 진행했습니다. MOU 중에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 경제협력 공동계획,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는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면서 수교 33년 동안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뼈있게 느껴지는 것은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고 서로 이사갈 수 없는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국과 중국의 숙명적 관계일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의 수당의 힘을 빌렸는데 특히 당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과 결전을 벌여가지고 당을 쫓아내고 한반도를 한민족의 활동 공간으로 확보했는데 그 뒤에는 또 그 한때 싸웠던 당과 친해져 가지고 당, 신라, 일본이 한 25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한족 정권, 한족 왕조는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나라, 요나라, 몽골의 침략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임진왜란 때는 구원군을 보내서 조선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택동이 공산 통일을 한 다음에 1950년 우리가 북진 통일할 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공군을 개입해서 한동안 중국과 우리가 적대적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기억 또한 생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가능했던 것은 지리적 인접성과 더불어 유교, 한자, 불교 이런 문화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유교, 불교, 한자는 중국, 한국, 일본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공통된 문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한국이 비록 미국과 동맹관계이지만은 적대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요사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인종적 반중 선동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비판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 전체를 적으로 몰고 있고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런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APEC은 온통 AI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리고 금관 이야기로 빛났습니다. 이번 경주 APEC은 아주 빛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싫어하는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서 더러운 조건 안에서만 생존 가능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역사의 바퀴벌레가 되었고 그렇게 만든 것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모처럼 전 국민적인 지지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실용 중심의 국내 정치를 운영한다면은 아마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자세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지금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주인공이 트럼프, 시진핑, 이재명 이라기보다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하는 게 이게 세계적 뉴스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상회담보다도 더 의미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 황, 이 타이완 계통의 미국 국적자입니다만은 이분이 한국이야말로 AI 시대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SK, 삼성, 현대차 등과 협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한국의 AI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 선언을 하면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격이 AI 회담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 CEO가 왜 한국이 그런 기반을 다 갖추고 있느냐 하는 설명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 한국처럼 조선, 자동차, 삼성전자, 이 방산, 기계, 그리고 종합제철 이런 데 두루두루 복합적인 중화공업체제를 굴리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드뭅니다. 중국, 독일, 일본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기반이 있으므로 여기에 AI를 접목시키면은 완전히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고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게 앞으로 과학이 주도할 미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의 AI 산업혁명 선도할 것, 젠슨 황의 확신과 파격 선물.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그러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은 그냥 공짜로 된다는 게 아니고 판다는 뜻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석을 위해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안긴 깜짝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물은 공짜지만 이건 공짜는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이 AI 개발에 꼭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한국형 소브린 AI 개발은 물론이고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 한국형 소브린 AI는 소브린이라면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AI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술에 의존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도 철저하게 된다는 뜻에서 한국형 소브린 AI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 센터 확장에 필수적인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를 사실상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첨단 사양의 경우 한 개에 수천만 원짜리인데 지금 오픈 AI,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도 사려고 줄을 서면서 그걸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 대학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도 GPU가 없으면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번 경주 빅딜로 한국이 보유하는 AI용 GPU는 이제 3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서 그 숫자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공급하기로 한 최신형 GPU 26만 개 중 5만 개는 국내 독자적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해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 위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가 나누어 갖는데요. 엔비디아는 삼성, SK와는 반도체 AI 팩토리를 설립하고 AI로 움직이는 반도체 회사라는 뜻이겠죠. 현대차와는 3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AI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이미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AI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AI와 관련하여 풀스택 전 단계 공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AI 혁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올라탄 만큼 자율주행 로봇, AI 반도체 등에서 세계 우위에 설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대항전으로 확대되는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인재 육성 그리고 기업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AI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력 시스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빛을 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운이고 그리고 우리 세계적 대기업인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외국의 젠슨 황과 같은 사람과 제휴를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라의 분위기도 국내 정쟁에서 세계 수준의 어떤 급으로 올라간 느낌까지 듭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국익 중심의 정치, 실용 정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병철 반도체에 삼성의 명운을 거는 결단을 내렸던 그것도 노년기에 이병철 선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겠습니까? 바로 공업화의 성공이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시절 7년간 욕을 먹어가면서 추진했던 중화공업 건설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국의 좌파는 농민들을 버리고 공업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박정희를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박정희가 건설한
중화공업건설 제조업의 기반을 딛고 거기서 AI와 접목시키는 이런 거대한 대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죠. 한국의 좌파는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욕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생각 좀 가지면서 우물물을 맛있게만 먹을 게 아니라 그 우물을 누가 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일 밤 9시 49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랍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입니다. 요약하면은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 국정안정법이라면은 윤석열의 계엄령도 계몽령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마침 APEC 경주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려한 외교 무대에서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일본 첫 여성 총리를 잇따라 만나고 그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앞으로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처럼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여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맺은 면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옮겨가야 할 마당인데 정청래 민주당이 또 과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자는 법을 통과시키면은 그게 헌법 제84조와 정면에서 배치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주 APEC 성공을 딛고 그의 말대로 국민을 통합하는 우두머리로서의 대통령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거대한 비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과 AI 기술을 통합을 하면은 글로벌 AI 선도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된 전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을 집어치워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하고 연한이 지났더라도 다시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계속 연장 가동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저분은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려고 할 때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라고 법원에 압박을 넣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호도를 하면은 윤석열의 계엄령도 계몽령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을 고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선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